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고요.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2010년도에 처음 시즌 1 시작할 때 사업 제안할 때 16개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정된 발표를 그때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한 벌써 8년이 넘었죠. 그 기간들의 과정 속에서 과연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이고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바라봤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를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자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죠. 오산 교육의 도시를 바꾸다. 오산이라는 지역을 도화지 하나에 그려놓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을 서포트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는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된 전과 후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구는 22만이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적당한 규모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 36.2세, 전국에서도 좀 젊다는 축에 속해서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요. 자료는 제가 올 영어로 준비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한글로 보시니까요. 혹시 영어를 보실 분들은 주최측 요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여기 요 마크 보이시죠?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마크를 2013년에 만들어서 온 도시에 정착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저희들 명함이 됐던 어떤 행정 자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산시 지도를 못 따서 만든 온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것으로 캠퍼스를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지역사회가 어떻게 혁신교육지를 통해서 학교에 연결할 수 있을까? 자, 저희들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뭐 좀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몽실학교나 꿈의학교처럼 이렇게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체가 체험학습으로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 있었죠. 오산시청에 지금 아이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클래스가 버스를 타고 아침 9시에 그러면 그 안에서 학부모 교사 5명이 아이들을 맞이해서 2시간 동안 수업을 오산시청을 휘젓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다시 점심을 먹으러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 시스템이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43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 보시면 관내 어떤 학습관, 박물관 이런 유적지들이 다 이렇게 체험학습의 장으로 교육 과정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래내일학교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체험학습의 장소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해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는 지역에서 92개의 체험 장소를 만들어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3개 탐방학교에 1900급 학생들이 1년 동안 다녀갑니다. 지금 저희 23개 학교거든요. 초등학교가. 학교별로 따져보시면 전체 학교가 한 100학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리내학교도 단순하게 이제 학습 체험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장소에 학습이 사전과 사후로 이어지게끔 학교에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학습 자원들, 학부모들이 공부를 해서 한 100여 명의 학습 진로 코치단들이 사전학습과 사후학습까지 책임지고서 같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빼주고 있고요.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죠? 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부모님 도움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체험 장소가 보시다시피 92개 체험 장소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5명, 4명 그런 아이들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택시를 섭외해서 관내 택시 회사가 300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버스도 같이 협력해서 맡아주고 있고 그 택시 한 대에 진로 코치단 1명씩 탑승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과 그 다음에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전학습과 사후학습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게 92개 체험학 장소를 마련한 초창기 이제 그런 장소고요. 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앞에 시민참여학교 43개도 초창기에 쉽지 않았어요. 공무원도 쉽지 않은 거죠. 공무원 제가 무슨 교육을 알겠습니까?
2010년도에 저한테 교육을 하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배울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움을 받을 곳은 학교 선생님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TF팀 구성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고민을 같이 엮어주고 있어서 제가 그만큼 학습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관계자들이 이제 뭐 퇴임도 하시고 이동도 하셨지만, 그런 관계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서 화성어산 교육지원청과는 파트너십이 가장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념을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학습에서 체험 장소가 있지만 학교로 서버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교사들이 있었을까? 2010년 이전에는 사실 거의 전무했다고 봐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2010년도에, 11년도에 130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때 학교가 39개였어요. 그때는 학교별로 10명씩만 보내주세요. 학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390명 중에 남은 사람이 130명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학교를 서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여러분들 학부모들이 공부해서 이게 어떤 그런 뭐 교사도 되고 자원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던 것이 130명입니다. 이분들이 하고 나서 정말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모이면 대부분 줄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 모아보시면 대부분 하다 보면 줄죠. 그런 의미에서 혼났던 거죠. 근데 저희들이 시민참여학교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그 해 연말에 200명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1080명의 마을 박 자원들이 학교를 서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태를 과연 우리가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 토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토론 수업 문화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같이 고민하자고 연수를 같이 하고, 지금은 뭐 전국 토론대회나 관내 토론대회 리그처럼 선생님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학교 안에서 정착을 시키고 학교 밖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가라는 문화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도움 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2011년도에 연수해 주셨던 분들이 오산을 떠나지 않고 7년째, 8년째 계속 그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그분들은 학교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의 문화를 만들어주고 계셔서 이 토론 문화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해서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죠. 2014년도에, 15년도에 저희가 전국 토론대회를 한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오산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개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초중고에서 한 급 정도에서는 저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토론 문화도 2010년 이전에는 접목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과연 문제아이는 아니지만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하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속에 토론을 접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체 1년 과정에서 딱 한 번 이겼어요. 그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정말 애들이 기분이 째려가지고 그것이 대학교 교수님 논문에 실릴 정도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지금 그 꿈의 대학에 이제 그 이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체험처와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방과 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분야 해서 1학기, 2학기 단 300명씩 학교를 하고 있고요. 출석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학의 교육과정만 만나보고 거기에 산업체를 방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트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산도 다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를 학교에 접목시켜 드리기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넣으려고 기획을 학교에 그 안내를 드렸을 때
학교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지금 수업을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학교 바깥에 이런 외국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은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교육도 사실 학교 바깥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시스템이 되게 많지만 학교에 접목하기 어렵잖아요. 2010 수영 아시죠? 뭐 생존 수영이 세월호 사건이 유명해졌지만 오산에서 처음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만난 수영이 이렇게 됐는데 초창기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산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관내 수영장이 있는 수영장을 비워야 됐고요. 학생들 때문에 조정해야 됐고요. 학생을 이동하기 위해서 자원모사를 해야 됐고요. 이제 수영을 배운 학부모들이 명예강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착이 되고 났더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아져서 교육부에서 전체 시범 사례로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었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우리 학생들이 한번 기억에 남는 악기를 만들어 그런 기회를 줄 수 없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통기타를 전체 학년에게 6학년 전체에게 한번 시범을 해볼까? 라는 것을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서 지금 5, 6학년 전체에서 통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역할들이 계속 나누어지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줄넘기를 자유학기제에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요. 2016년도 SBS에서 바람학교라는 그런 뮤지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뮤지컬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전체 학년에게 한번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걸 학교에 제공을 하며 학교에서 지금은 중학교 6개 학급하고 초등학교 14개 학급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과 연계되는 것들은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의미로 지역사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산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안에 공교육도 지원을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이제 그 혁신교육의 어떤 쟁점이나 수업혁신과 공동체나 학생혁신 교육은 물론 저희들이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받아준 것만 해도 저희들은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오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혁신교육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육과정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더 넓어지면서 그 넓어진 교육과정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꿔주는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죠. 이 혁신교육 협의회나 혁신실무협의회는 기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속에 교육자님과 시장님이 계속 만나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 역할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선거가 있었죠. 끝나고 나서 저희 시장님이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찾아가셨어요. 의미를 아시죠? 오산에서 이 혁신교육을 얼마나 크게 지자체 기관장의 의지가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 이런 혁신교육의 거버넌스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과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었어요. 물론 몽실학교나 꿈이학교처럼 단위적인 것도 있지만 오산시 전체를 그래도 중간에 역할을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20여 명의 그래도 실무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 교육을 서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거 외에 우리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보자 해서 오산교육 시민회를 만들어서 교사와 학부모와 시민과 저희와 학생과 다 모여서 만나는 장을 1년 커리큘럼으로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봐서 2017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오산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프로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써있는데? 어디 써있죠? 2010년도에 제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비가 되실 거예요. 2010년도에는 교육을 찾아서 떠난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셔서 수원의 영통이나 분당이나 강남이나 안양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만 떠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떠난다는 얘기가 오산에 너무 팽배한 그런 오산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안 가시고요. 웬만해서는 선생님들도 그래 오산 좋아, 내가 열심히 교육활동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으로 의견들을 참 많이 주시고, 시민들도 84.2%가 그래 한번 오산 할만해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오산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로 상담에 대한, 진로 진학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국에 가서 한번 보니까 상담을 하면 이 아이가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가정사가 문제인지, 이 아이가 아픈지 어떤 상담의 영역이 되게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분야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보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나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하던데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자 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어서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핀란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핀란드에 가서 저희 시장님이 한번 PT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핀란드의 두 번째 도시인 에스포시에서 오산 괜찮네 하면서 오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선생님들과 교육청과 저희가 교육재단이 다녀왔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경기도교육청에 요즘 영전하신 우리 장학사님이 좋은 기획을 잘 해주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갈 수 있었고요. 그 의미에서 내년에도 또 한 번 갈 거예요. 한 2, 3년 정도는 가서 그 다음에 그 핀란드에서 저희 올 거거든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나은 교육을 들여다보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산교육 혁신교육 철학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학교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지역을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오산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생존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열심히 서브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혁신교육지구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응원해 주셔서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교육 모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